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곤 하죠. 한치 앞을 모르기에 때로는 무섭게만 느껴지는 게 인생이고, 때로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한 순간부터 그동안의 제 아픔과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끝이 나고,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하던 아내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뭐든 다 해주겠다고,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와의 결혼을 시작했던 건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아내에게 매일같이 미안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였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아픔은 없다고 마음을 다잡고 임신 시도를 한 끝에 저희에게 행복이 찾아와 주었고, 그게 지금 제 아들입니다. 제 팔뚝만한 이 작은 아이를 아내와 제가 번갈아가며 보살피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평소와는 몸이 다르다며 고통을 호소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불안했지만 초조한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의심되는 질환과 그에 따른 검사들을 차분히 진행했습니다. 워낙 잔병 치레를 많이 하던 아내라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겠지 예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유방암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말이 너무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의학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말도 안 된다며, 다 괜찮아질 거라며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견뎌내려고 노력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저희에게 그렇게 길게 주진 않더라고요. 야속하게도 아내를 너무 빨리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도 못한 채 당장 저 핏덩이를 엄마도 없이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엄마가 없는 걸 아는 건지 달래도 주고 안아도 주고 다 해봐도 숨 넘어갈 듯 울기만 하던 아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때로는 밉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아빠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로 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성격에도 안 맞는 애교를 아들에게 부려보기도 하고 정말 별짓 다 하며 키웠습니다. 정말 밝은 아이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쯤 저도 아들도 이제는 이 삶이 안정이 되고 편하다고 느껴지면서 저는 저희가 사는 지역인 대전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주기적으로 고아원에 가서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다녀오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인사를 하고 그렇게 두고 오는 아이들이 아른거리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뭘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간다고 하면 우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 한켠이 참 아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6살짜리 여자아이가 눈에 참 밟혔어요. 여러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던 상황에 늘 제 옷깃을 잡고 조용히 바라만 보던 아이는 왠지 모르게 너무 짠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솔직히 그 아이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더 자주 고아원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소처럼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입양을 갈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뭔가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저 아이를 보내기가 싫었어요. 고아원 봉사를 다니면서 우리 아들과 함께 커갈 수 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입양이라는 게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원장님, 그 지영이 입양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확정까지는 아닌데 거의 될 것 같아요. 지영이가 워낙 또래에 비해서 얌전하기도 하고 이쁘장해서 그쪽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영이는 왜요? 그새 정 들으셨나 보네. 사실 지영이 입양을 할까 계속 고민 중이었거든요. 근데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괜히 제가 데려가서 풍족하게 못 해줄까 봐 걱정이 돼서요. 정말요? 지영이가 너무 좋아할 소식인데요. 늘 가시고 나면 친구들은 다 잊고 놀고 있는데 지영이는 한참을 바라보고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했는지 몰라요. 물론 입양이 쉬운 건 아니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어질 연은 언제고 꼭 이어지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 원장님께 제 의견을 내비추고 돌아가려던 길에 문득 원장님과 대화를 했을 때 제가 가고 나면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이 떠올라서 살짝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게 울지도 않고 멍하니 쳐다만 보다가 쭈그려 앉아서도 멀뚱히 참 오래도 보고 있더군요. 결국 고심 끝에 지영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저희 아들과는 2살 차이 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말했던 지영이 기억나지? 인사해볼까? 안녕? 나 너 오빠 민수야. 이제 민수한테는 동생이 생긴 거고 지영이한테는 아빠랑 오빠가 생긴 거야. 우리 세 식구 잘 살아보자. 정말 다행인 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지내줬어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던 저라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유년 시절을 기억했을 때 우리 아빠는 참 자상하고 따뜻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길 바래서 귀찮고 아픈 몸이어도 늘 일으켜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했던 것 같네요. 홀벌이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혼자 두는 시간들도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때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지만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항상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일을 하곤 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주간, 야간을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간 업무를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야간일 때가 문제였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냉장고에 이렇게 해뒀으니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잘 때는 꼭 문 다 잠그고 자야 되고 밤에는 둘이 어디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아빠가 전화 계속 받을 테니까 무서우면 바로 전화하고 그럼 아빠 바로 올 테니까 알겠지? 우리 민수가 지영이도 잘 지켜주고 알겠지? 도저히 신경이 쓰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간으로 근무를 바꿔버리긴 했지만 너무 길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작은 아들이 동생도 챙기면서 너무 씩씩하게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고 대견하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일을 주간으로 바꿨어도 열심히 돈을 모은 결과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어서 아이들 학교 앞쪽에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렸어요. 아이들이랑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 가족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자식 입양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엄마도 없이 딸아이를 오빠 하나에 아빠가 있는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이가 제 손을 잡아준 만큼 엄마 몫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또 성별이 달라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요. 성장기가 오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늘 필요한 걸 준비해주면서 작은 손편지로 말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남자다 보니 자세히는 모르기에 여자 동창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물어보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아이의 성장을 환영해줬어요. 그 덕분에 딸아이도 저에게 불편함 없이 잘 지냈고 아들과 저 그리고 딸아이 이렇게 정말 애틋하고 끈끈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었네요. 크지 않을 것 같던 그 꼬맹이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제는 본인들 살 길을 찾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대전에서 터를 잡았고 이미 가게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취업 문제로 서울로 올라가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어차피 지영이도 민수 너도 둘 다 서울에 가야 하는 거니까 아예 그쪽에 투룸 하나를 마련하는 걸로 하고 중간 지점을 잘 정해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아빠는 지영이 혼자서 지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 아직 어리고 여자애라 걱정돼서 도저히 혼자 독립은 못 시키겠어. 아빠, 제 생각도 그래요. 지영이 아직 너무 어리고 더군다나 여자애라 절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영이 네 생각은 어떠니? 아빠, 나도 혼자 낯선 곳에 있는 건 무서워서 오빠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일 날 밝으면 같이 집 알아보자. 둘이 시기가 비슷하게 서울로 가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선택이 맞지 싶어서 적당한 위치에 아이들 둘이 살 수 있는 전셋집 하나를 투룸으로 마련해줬습니다. 위치도 괜찮았고 투룸이라 공간 분리도 되니까 좋겠다 싶었어요. 사실 워낙 우애가 깊었던 저희 아이들이라서
싸울까봐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알아서들 잘 할 거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막상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남으니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빈자리는 왜 이렇게 큰 건지 애들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자주 해주고 장도 늘 봐서 냉장고를 꽉꽉 채워놨는데 이제는 냉장고도 안 채우게 되고요. 어차피 저 혼자 먹는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잘 해먹는 건지 확인도 하고 애들 얼굴도 볼 겸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애들이랑만 있으면 힘든 기억도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해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먼저 간 애 엄마가 저랑 아들한테 지영이라는 선물을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이렇게 똑같이 지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이번 주말에 쉬시죠? 쉬지. 왜? 주말에 지영이랑 같이 집에 내려가려고요. 아, 정말? 아우, 좋지. 아빠는 뭐 해놓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영이는 뭐 먹고 싶대? 아빠, 또 무리하지 마시고 나가서 외식해요. 아빠 힘드신데. 에이, 니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 집밥 이때 아니면 언제 먹는다고. 아무튼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조심히들 와. 갑자기 온다는 아이들의 연락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급하게 장도 보고 애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싹 해서 먹여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아이들이 왔고 저녁을 다 같이 배불리 먹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지영이가 평소랑은 다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되더군요. 근데 지영이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아빠 나 괜찮아요. 귀신은 속여도 이 아빠는 못 속이지. 뭐야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해서 그래. 아빠 우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주세요. 아유 벌써 심장이 아프다. 무슨 일이 있구나 그지? 아빠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민수야. 처음에 지영이 봤을 때는 나에게도 아빠가 아닌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예쁜 여동생이 생겨서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참 많이 하고 그냥 우리 가족도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게 어린 마음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만들어준 아빠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저를 오빠로 잘 따라주는 지영이한테도 늘 고마웠고요. 그렇게 저에게는 아빠랑 지영이밖에 없으니까 더 우리 가족한테 애틋했고 늘 그렇듯 하나뿐인 여동생이라서 제가 정말 과하게 지영이를 챙겼거든요. 물론 당연히 여동생이라서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빠, 저랑 지영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정말 지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허락해 주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얘가 미쳤나 보네. 정말 내가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너 지금 누구랑 뭘 한다는 거야? 미쳤니 니네 지금? 아빠, 오빠 말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오빠로, 친오빠로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졌고 그걸 서로 확인한 후부터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아빠, 진짜 제발 저희 허락해 주세요 아빠. 죄송해요. 야 이것들아. 내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이 정말 내 몸 하나 어떻게 안 된다고. 나 굶고 못 먹고 못 입어도 니네들은 남부럽지 않게 다 사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키웠어 이것들아 내가. 근데 뭘 한다고? 절대 말 같지도 않은 일이고 그 감정이 헷갈린 거야 너네 둘 다. 2번 말하지 않을 거고 못 들은 걸로 하고 살 테니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뱉으면 둘 다 연 끊어버릴 거다. 알겠어? 아빠, 저랑 지영이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이건 아니라고 이 관계는 정말 아니라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저희 2사람 정말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빠, 당연히 충격받으시고 저희가 안 좋게 보이시겠지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빠. 시끄러. 그만 안 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내가 그러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너네 키운 줄 알아? 이 나쁜 것들아.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바로잡을 수 없는 건지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허망했던 감정을 추스리고 아이들을 불러 다시 말했어요. 지영이 너를 내 호적에 올린 이상 너네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야. 그게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아. 내가 그렇게 같이 살도록 한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구나. 그 집은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당장 뺄 거고 각자 따로 살아라. 지원은 일체 없고 알아서 살아라. 내 생각에는 너네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이상 쉽게 뜻을 굽힐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가족은 오늘부로 없다치고 나 혼자 살 테니 너희들도 알아서 살아라. 오열을 하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매정하게 연을 끊자고 말했지만 다시 죄송하다고 미쳤었다고 말하며 돌아와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올라갔고 그 집은 바로 전화를 해서 위약금을 물고 빼버렸습니다.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아이들이 오는 날이나 제가 아이들 보러 가는 날이 아니면 쉬지도 않던 가게도 임시 휴업을 적어둔 채 집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살도 너무 빠지더군요. 피로감도 너무 심했지만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간이 무사할 리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던 그날은 유독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었는데 배가 정말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통증에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평소에 딱히 아픈 곳이 없었기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의사에게도 나는 아픈 곳이 별로 없었다. 근데 배가 지금 너무 아프다라고 말을 했고 기본 검사를 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다른 검사도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간암 말기로 의심이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한 번을 크게 아파본 적이 없고 여태껏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간암 말기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검사를 더 진행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하세요. 간 이식을 하루빨리 받으셔야 하는데 우선 가족분들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가족분들 먼저 적합 여부 판단하고 가능하면 서둘러 간 이식을 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었습니다. 애들에게 알리지 말고 이대로 죽을까 생각도 했지만 저것들이 또 제가 이대로 가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맺힐까 싶어서 굳은 마음을 갖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민수야, 정신 차리고 들어. 아빠 지금 병원에서 나온 길인데 간암 말기라고 하네.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개월 버티지 못한다고 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대로 가면 너네들 평생 가슴에 대못 받고 살 것 같아서 연락했다. 아빠는 너네들이 간 이식을 해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선택은 알아서들 해. 주말에야 올 수 있겠지 생각했던 아이들은 바로 다음날 내려왔고 바로 아들 녀석의 간 이식 적합 여부 검사들을 했어요. 저는 이때 몰랐는데 딸아이도 같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딸은 나와 혈액형이 같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도 이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에게 이식을 받으려고 하니 나 때문에 창창한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간 이식은 없던 걸로 하고 이것도 내 운명이니 내 운명은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는 제발 생각을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오히려 더 부탁을 하더군요. 이 못난 애비가 뭐라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고맙기도 했고요. 아빠, 제발 내가 간 이식할게. 제발 그러지 마. 아빠 친딸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날 힘들게 키워준 건 뭔데? 이럴 거면 고아원에서 알아서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와서 내게 마음의 짐을 주려고 해? 어차피 사람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네 간까지 떼서 삶 연명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 몸에 칼 대는 거 아니야. 싫다. 아빠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리고 너 내 딸 맞아. 한 번도 널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빠, 그럼 우리 수술 받자. 나 아빠 딸 맞다며.
내 몸에 고작 칼자국 난 게 아빠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아빠는 그만큼 내게 큰 기둥이고 버팀목이야.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빌게. 내 소원이야. 다시는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할 테니까 우리 수술 받아서 우리 가족 예전처럼 화목하게 살자. 아빠 없는 이 세상은 내겐 큰 의미가 없어. 너무 눈물이 났어요. 평생 부모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동안 보살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다니. 그날 얼마나 딸을 부여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전 딸과 그날 밤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한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죠. 웃기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웠던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끝을 맺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솔직히는 조금 더 살고 싶었습니다. 참 못났죠. 수술 날짜를 잡고 저와 딸아이 그리고 아들 녀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저랑 딸아이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게 저 혼자 몸이면 괜찮은데 딸아이 몸에 흉지게 한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간 이식을 해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닌데 아무리 내가 지 아빠라지만 참 다시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이들도 회사에 휴직계를 낸 상황이라 집에서 같이 요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시 예전에 우리 가족으로 돌아온 듯 웃기지만 행복하더라고요. 생사가 오고 가고 딸아이의 큰 희생을 받아 연명을 한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딱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민수야, 지영아, 우리 예전에 다 같이 살았을 때처럼 너무 좋지 않니? 물론 몸은 많이 힘들어도 아빠는 너네 코 올리게 시절도 문득 떠오르고 세월이 참 야속하다 싶다. 언제 이렇게 다 큰 건지 누구 아들 딸인지 모르게 참 잘 자라줘서 아빠가 너무 고마워. 아빠가 딱 마지막으로 부탁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이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마음을 돌려줄 순 없겠니? 정말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봤지만 그건 안 될 일이다. 너네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 손가락질 받고 살아.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 진짜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쉽게 변할 거라면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빠도 지영이도 우리 가족인 건 변함없어요. 저랑 지영이 정말 아빠밖에 없고 저희가 실망시킨 만큼 정말 보답하면서 살게요. 제발 저랑 지영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여자들은 시집 가버리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빠와 아빠와 평생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제게는 오직 가족은 두 분밖에 없으니까요. 절 낳아주신 부모님은 절 버리고 가셨는데 다시는 제 소중한 사람들 잃을까봐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얼마나 저 아이에게 어릴 적 그 시절이 아픔이고 외로웠을까.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저런 얘기를 할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불쌍한 아이, 부모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불쌍한 내 딸. 항상 사랑이 그리웠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전전긍긍대던 내 딸을 보며 전 결국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만든 인연이기에 책임도 제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두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었던 건데 내가 가족으로 묻고 있던 건 아닌 건지 정말 많은 생각 끝에 결정을 했네요. 먼저 내 하나뿐인 딸아이 지영이를 며느리로 살게 하려면 방법은 제 호적에서 딸을 파내는 것이었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 작게나마 식을 올리게 도와줬습니다. 지영아, 아빠는 너를 처음 고아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아이에게 누가 상처를 준 걸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다 놀아달라고 칭얼거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늘 조용히 아빠 옷깃만 잡고 아무 말도 없이 쳐다만 보던 네가 아빠는 마음에 늘 짐이었던 것 같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하염없이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영이 네가 마음에 너무 걸렸었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늘 아빠의 비타민 같았던 지영아. 너는 내 딸로는 다 키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 딸이자 며느리로 아빠가 받아들일게. 우리 가족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우선이니까 잘 견뎌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지영아, 아빠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많은 눈물을 쏟았던 저와 아이들은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셋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가게를 하는 것도 버겁고 그냥 저희 세 식구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뜻을 아이들도 흔쾌히 수락해줬고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가게 된 거죠. 여전히 제 딸이지만 며느리가 된 지영이와의 관계에는 달라질 게 사실 없어요. 원래랑 똑같이 그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살고 있네요. 시간이 흘러 제가 이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온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자리를 다 만들어주고 제 할 일이 끝나면 그때는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으니 질타보다는 부디 저희 세 식구 제가 죽는 날까지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바래주세요. 모두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